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게 된 등촌이동 무아타운 주민대표 신진호입니다. 김태우 후보님께서 이 화곡본동 사무실에 지금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묵혀왔던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 재건축, 재개발 문제, 그리고 교통 체증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문화 공간 부족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분들께서 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깔끔하게 끝낸 적은 없습니다.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3개 정권에서 기재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등 총 17개 전 부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조율을 하고 감찰을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 일들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행정권의 보좌로서 지자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로서 이 강서구의 오래된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주요 키를 주고 있는 주요 경제 중앙 부처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이 발전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김태우는 거대 권력에 홀로 맞서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힘을 온전히 강서구에 쏟아서 변화와 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이렇게 화곡동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대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까 보니까 승합차로 이동을 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승합차로 이렇게 화곡동 골목길을 들어오시는 어떤 네.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환경이 이제 열악하다. 이미 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골목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봉고차는 더 심하게 출렁거리니까 네. 더 느끼는데요. 역시 길도 좁고 환경이 열악하구나. 교통 상황이 힘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거 공간 이 쾌적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확실히 피부로 느끼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총 질문의 개수는 9개인데요. 공통 질문으로 사전에 이제 후보자들께 전달이 되었고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분들은 각 지역 대표분들께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태우 후보님의 1호 공약, 강서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인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을 오면서 저는 열악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절감하고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화곡도 마곡된다. 이것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화곡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이 마곡 신도시 이외에 소외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 강서 지역의 소외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대폭 확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 화곡이기 때문에 화곡도 마곡되고 등촌도 마곡되고 가양동, 방화동, 염창동도 마곡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마곡 신도시와 화곡 신도시가 쌍두마차로서 이 강서의 발전을 이끌고 강남보다 더 새로운 강남, 뉴 강남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공약이나 정책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가 되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TF팀을 만드는데요. 이 주민, 전문가 그리고 구청에서 이 삼각편대가 되어서 이 TF팀을 이끌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TF팀을 바탕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과를 만들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곡본동 1구역 오현정입니다.
그동안 강서구 재개발 진행은 아주 저조했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장애 요인이 있고 부차적인 장애 요인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서구 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약이죠.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를 적용받고 있는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재건축 재개발도 이 수익성이 있고 그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57.86m를 초과하는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힘듭니다. 약 한 13층 높이 이상을 짓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전 부처에 대해서 감찰을 해왔고 분석을 해왔고 갈등을 조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장관은 원희룡 장관께서는 저와 함께 이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쌓여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고도 제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인이지만은 제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문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타래 같이 얽힌 이해관계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 주무 관공서인 강서구청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협상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복잡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풀어낼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서구청이 많이 좀 주도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공 6동 KC대학교 일대 홍창희입니다. 강서구 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항공 고도 제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특히 국제 항공 단체인 이카오를 움직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국제 민간 항공 기구죠. 여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움직일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중앙부처입니다. 강서구가 아니고 국제기구를 강서구가 움직이기는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 그리고 외교부나 이 법무부 일부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부처는 역시 국토교통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그 김성태 전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요. 2024년도경에는 이 규정 이카오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것을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은 또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양천구 그리고 그 부천시와도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하죠. 용역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구청당 한 2, 3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민간 항공기구를 움직일 그런 업무를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결국에는 정부 주요 부처에서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정부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김태우 후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곡본동 2구역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화곡동, 등촌동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됐습니다. 마곡지구는 훌륭하게 개발이 되었지만 이제 나머지 화곡동과 등촌동에는 낙수 효과도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마곡지구와 나머지 지역 간의
연계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후보자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곡 신도시 이외의 전 지역을 모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이 제가 1호 공약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곡도 마곡된다는 구호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이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인 거죠. 그런데 이 주거 환경 개선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지하철 등등 교통 기반 시설을 통해서 역세권을 형성을 하면은 1,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준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북 횡단선 그리고 서부 광역 철도선 자 이것을 조기에 착용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미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특정 후보만의 공약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철 교통 문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교통 체계에서 주무부처에서 결정할 단계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역시 정부의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가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거 환경 개선만 된다고 해서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요. 문화와 예술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특히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이 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구판 예술의 전당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구청사 부지 여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 타운을 만들어서 각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영업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유튜브들과 많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유튜브 사관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 타운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분들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곡본도 3구역의 김종수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그 소극적 업무 수행을 지적합니다. 주민 제한 절차와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사업 제한 후에도 진행 사항을 듣지 못해 먼저 연락을 해도 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진행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이 되신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실무 공무원을 한 20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실무자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책임 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신이 괜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가 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임 문제를 기본 업무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과를 만들어서 이게 당신의 기본 업무이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심어주면은 공무원들은 이 기본만 딱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이 공직자들의 기본 업무, 기본 부서로 만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얘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일동 대표 김혜성입니다. 강서구는 자연경관지구 일대 용역, 모아타운 용역 등을 진행 중이나 구청, 용역업체, 주민 3자 대면 미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NS를 상설적으로 만들어 놓고 담당자를 제가
한 명을 딱 쉽게 말해서 박아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책임이 기본 업무로 되어 있으면은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수사관 할 때에도 범죄 정보 수집 업무를 많이 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분들을 만나서 민심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런 저의 기본 속성도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서구의 그 자연경관지구 일대의 용역, 그리고 모어타운의 용역에 대해서도 구청, 용역업체, 주민 이 삼각 편대를 만들어서 미팅을 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재개발 과를 아예 만들겠다, 아예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소통 문제는 전혀 이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화곡본동 활동 4구역 전연영입니다. 현재 화곡동 재개발 난제는 신축 빌라 난립입니다. 그 문제는 주택 한두 채를 철거해서 수십 세대를 수십 세대 분리를 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사진은 주택 10채를 철거해서 130여 세대 분리해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네네. 이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 건물을 제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등촌 이동 화곡동 이쪽 주민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봉제산 일대 재개발 주민연합 회원들이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건축물 노후도, 이것이 20년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그 노후도 기준이 철근 콘크리트 기준 30년입니다. 근데 30년 노후도의 3분의 1을 충족시켜야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후도가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곡동, 등촌 이동 등등 봉제산 일대 재개발, 자, 이것은 노후도를 20년 기준으로 완화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 정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빌라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지어지면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 지분 쪼개기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낮아져 가지고 법에 명시된 정비사업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이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이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죠.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산정일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국회의 법안 처리 의결 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2021년 6월 29일인데요. 이것은 토지주 우선 공급권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리고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대상지 선정일 또는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면은 이 지분 쪼개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대로 김춘식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여러 구역이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의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쉽게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성 그리고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한 도로 조건 등이 확보가 돼야죠. 그런데 이 강서구는 항공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고도 제한의 역량이 적어서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도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해발 고도 자체가 낮은 땅이거나 높은 산 뒤에 있어서 이 차폐가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분리해서 사업성을 있는 곳과 없는 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공 고도 제한의 역량이 적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빠르게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정책실 그리고 도시계획국,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죠. 이것은 미리 강서구 차원에서 큰 그림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카오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고도 제한이 완료가 되는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옥육동 비원 현대르키 대표 김상윤입니다. 강서구 봉제산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지정이 된 지 4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경관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있는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연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는 2003년도에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1, 2, 3종 이렇게 종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된 곳들은 제약이 많아서 개발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봉제산 주변,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등의 일종 주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제산이 높이가 한 117.3m죠. 이 높이의 봉제산 이것이 북한산이나 남한산과 같은 취급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봉제산과 이 북한산, 남산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취급한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제산은 규모가 북한산이나 남산보다 훨씬 작고 종 세분화 지정된 것도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역 여건도 지금은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시 계획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서울시는 최근에 2040 서울 플랜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의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용도 지역 관리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서에는 강북 횡단선, 서부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기면은 역세권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강서구가 앞장서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자연 경관지구를 조정하는 사례를 앞장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부터가 서울시 국토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것을 조속히 실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이 빈집법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최근에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첫 번째 출정식을 제가 있는 강서구에서 저와 함께 공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보다 제가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총 9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다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강서 03 마을버스 챌린지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 03번 마을버스가 본동, 2동, 4동, 8동을 지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봉제산 일대 저충주거지 현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버스이거든요. 그리고 퇴근길에는 정말 빽빽하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라서 이 마을버스를 타고 유세를 하시면서 영상을 SNS에 좀 올려주시는 거 김태우 후보님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유튜브 아닙니까? 네. 예, 76만 이제 대형 채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며칠 내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뭐 라이브도 좋고 녹화도 좋고 편집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고 제가 실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체감을 하면서 제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제가 그 범죄 없는 마을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재미있게 영상을 흥미롭게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정말로 재건축 재개발이 좀 시급히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낙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태우 후보님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강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힘 있는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와 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힘 있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저는 거대 권력에 맞서서 홀로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낸 그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기를 우리 강서 구민들의 이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제2의 강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서구의 전 지역에 걸쳐져 있는 고도 제한 문제 제가 임기 내에 해결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 신도시 외에 소외되어 왔던 화곡동,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염창동 등등 전 지역의 신도시화를 제가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도 제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 이 김태우라는 사람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만드는 그 예산으로 소외된 분들에 대한 그 배려도 제가 꼼꼼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시대에 맞게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를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성공하고 나면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한 깨끗한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는 그런 강남보다 더 새로운 도시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큰 아이가 저 둘이 있는데요. 큰 애가 아들인데 10살이고 작은 애가 7살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정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